로서 한국 국내 전국 및 해외에서 약 900회 이상 강연을 하신 이완영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잃어버린 한국의 뿌리 역사와 시원 문화를 찾아서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완영 사무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를 진행하면서 미국 사회는 오늘 노동절 때문에 많이 어디 다 가신다고 그래서 대단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 어디 놀러 가시고 안 오시는 줄 알고.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아마 이제 역사에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다 오셨으리라 보는데, 저번에 이제 1차 강의가 끝났고요. 지금 이제 시카고, 뉴욕, 워싱턴 해가지고 이제 세 번을 돌고 또 이제 앵콜 이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뉴욕을 하고 이제 다시 넘어왔습니다. 뉴욕에도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대단히 많이 충격을 받으시고, 벌써 거기는 뉴욕에서는 벌써 모임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한인 사이에서 이 우리 국사 교과서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국내에서 안 하면 해외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젊은 학생들부터 가르쳐가야 된다. 이런 쪽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워싱턴도 좀 빨리 움직이신다면 이제 그분들도 대단히 많이 위기를 느끼고, 왜냐하면 너무 늦었다라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 국내의 그런 현실까지 주변국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난도질 당하고 있는지 그런 현실을 알게 될 건데요. 시간이 이제 분량이 2시간 분량입니다. 빠르게 해가지고 진행에 들어갈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제 저도 이제 곧 이제 출국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나 기약을 못하니까 최대한 제가 알 수 있는 거 많이 드리고 가려고 그렇게 시간을 꾸몄는데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사협은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 해가지고 이제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역사 침탈, 그리고 국내 식민사학 철폐를 위해서 우리 민족 문화단체 145개 단체가 뭉쳐서 국회에서 이렇게 발대식을 하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덕기 소장이라든지 상고사 신백강 원장님, 윤내인 교수님,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민족사가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미사협에 다 대부분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활동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국내 여러 가지 문제에 식민사학이 너무 지금 이제 어느 면에서 보면 나라가 위기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런 역사학자들도 지금 대단히 어느 면에서 보면 제 표현으로 말하면 친일로 가는지, 일본이 만든 그 역사를 더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참 이상한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145개 단체 중에 많은 단체들이 움직이는데 그 중에 이제 대한사랑이라든지 환단학회, 대한사랑은 오늘 이 행사를 도와주신 대한사랑 환단학회는 이런 젊은, 환단학회는 이제 교수진들, 연구진들이 많이 뭉쳐져 있고요. 대한사랑은 학생이라든지 시민들이 뭉쳐서 우리 역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식민사학을 끊어내면 어떤 역사를 볼 수 있느냐? 이 학생들이 먼저 알면 충격을 받을 건데, 문제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교과서도 지금 국사도 이제 선택해서 이제 필수가 되는데, 문제는 그 짧은 시간 내지만은 또 이게 국민들이 역사식을 너무나 지금 잃어버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사랑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환단학회는 이제 전 세계적인 차원의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제 환단국립 코스도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거는 뭐냐면 우리 역사, 우리 문화고, 지금 이제 일제가 어떤 짓을 해버렸냐면 우리 역사를 반도라는 한정의 틀을 갖춰가지고 한국인들은 한반도를 안 벗어난 것처럼 역사를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만약 우리 역사가 한반도를 벗어났다 하면 전부 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저는 국수주의다, 민족주의다,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이 외칩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끔 아까 조선 총독부 이런 양반들이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스스로가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그런데 환단학회에서는 이제 전 세계 우리 문화와
연결되는 코드, 문화 코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학술 발표를 많이 합니다. 한국인들이 과연 한반도에서만 갇혀 있었느냐. 특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북방민족사. 동이족의 북방민족사를 공부하다 보면 전 세계 모든 루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단길이라든지 그런 루트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면 동이족이 이동한 흔적이 다 나옵니다. 그걸 알면 우리 조상들은 결코 한반도에 머물러지 있지 않고 전 세계에 전부 다 문화권을 하나의 교육자로서 전수자로서 전 세계에 나간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런 미국 사회도 있고 보면요. 특히 주변에 영국에 가보시면 영국에 가면 더 많은 어느 데서 보면 동이족의 문화, 북방 문화가 많이 있는 데가 영국입니다. 고인돌 아시죠? 고인돌 영국에 더 많습니다. 많고요. 나중에 그 카트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환단학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정기적인 논문까지 다 발표하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학술단체로서 완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우리나라가 역사가 뭐 한반도에 벗어났다 이 단체가 이상하다 하면서 이상한 걸 올리는 사람 봤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식민사학에 물들어 있다는 걸 몰라요. 한국인들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자, 환단학회 이런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 많이 본다는 상생방송에는 뭐 제가 만나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하시래요. 내가 좋아하는 역사 강사들이 참 저 방송에 다 나오더라. 우리 역사, 바른 역사를 강조하는 분들이 나오는 방송이 상생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은 나가면 어때요? 대단히 방송 제약이 많기 때문에 안 틀어줍니다.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동북공정 관련된 것도 KBS, MBC에서 말을 한다 못 합니다. 왜? 바로 중국 정부로부터 항의 들어옵니다. 왜 그런 방송 트냐고. 그런 지금 현실이고 보면요. 우리 역사에 대해서 또 논하다 보면 또 이제 일부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비판하기 때문에 참 그런 방송도 공개 방송에서도 KBS, MBC에서 털지 못합니다. 오직 유일한 방송인 상생방송에 여러분들이 이게 만나고자 하는 역사학자들, 진짜 우리 역사 문화를 강조하는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데가 상생방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렇게 공유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든지 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상고사 강의한 것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행사도 많이 이제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이제 빌 게이츠 아마 들어보셨죠 보면요. 빌 게이츠가 지원한 빅 히스토리라는 책이 이제 미국에도 나오고 전 세계에 이제 번역이 돼 나왔는데 지금은 어떤 역사를 원하느냐면 세계가 옛날처럼 그 단순한 일부 역사, 민족이면 민족 역사, 자기 뭐 이렇게 한 나라에서 이런 차원의 역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의 흐름이 뭐냐면 근해 담론의 역사학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우주 창조 때부터 우주가 나오는 때부터 지금 역사까지 어떻게 정의됐느냐 이걸 속 시원히 확 알고 싶어야지. 옛날에는 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 아는 정보 그게 만족하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라는 이런 걸 가지고 얻었습니다. 내가 제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아니죠. 보면요. 일반인들도 인터넷 통해서 정보 검색 다 하면서 박사학위 이상으로 더 넓은 영역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인들이 원하는 역사는 뭐냐면 단순한 민족의 역사에 머무는 부족의 역사, 일부분의 역사가 아니라 전체 우주와 인간, 그 역사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역사학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빅 히스토리라는 책자까지 나왔는데 저 책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쉽게지만 나름대로 뭐 빅뱅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역사까지 다 썼지만은 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정신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빠져버렸고요. 특히 동서양 문화, 동서양이 원래는 없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교류했던 문화인데 그런 문화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대부분이 서양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데서 보면 빅 히스토리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것이 환단고기입니다. 환단고기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책이 1970년대, 80년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주류사, 강단사학이라 일명 조선 총독부 사관을 배웠던 사람들이 서울대라든지 모든 학자들이 이 책을 미수로 몰아붙였죠. 저 책은 가짜다. 저 책 읽으면 큰일 난다. 왜? 저기는 단군이 47군이라고 나온다. 곰과 호랑이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책은 보니까 단군 47군, 환웅도 18군, 그 중에 18번째 환웅 천왕이 북은 악마 치우 천왕이다. 뭐 너무너무 연대기까지 딱 언제부터 이분들이 제의를 하고 무슨 일을 했는 것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환인도 7분이 계셨다.
고조선 다음에는 북부위가 해모수의 북부위가 있었다. 너무 자세하게 나와버린대요. 누가 소설 쓰더라도 저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 책이 나오니까 초판이 나오니까 그때 한당후기에 70년대 80년대 나오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저 책은 미서다. 역사가 잘못됐다는 걸 평가를 못하고 어떤 걸 가지고 트집을 졌냐면 한당후기에 산업이라는 용어가 있다. 헌법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그래서 저거는 근대 용어이기 때문에 저 책은 근대에서 조작된 책이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언론에 자기들 말하는 카르텔 언론, 중앙 거대 언론사의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선전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뭘 알아요? 역사를 일본 사람들이 만든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아 그런갑다 하면서 국민들도 덩달아 저 책이 위서인 것처럼 공격을 해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책이 해제본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한당후기를 위서라고 몰아붙였던 서울대 모 교수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잠적을 했습니다.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아무도. 왜? 자기들이 비판했던 한당후기 안에 있는 뭐 헌법이라든지 모든 언어가 자기들은 근대 용어를 했는데 근대 용어가 아니고 어때 보면요. 유학자들 사서오경을 통달한 분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야 이 무식한 인간들아 제발 고전 공부 좀 하고 역사를 이야기해라. 그거 사서오경에 다 나오는 용어다. 사서상경 사서오경도 안 읽어본 인간들이 동양사도 모르는 인간들이 뭐 그게 헌법이라는 게 근대 용어라고 그런 웃기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비판해보니까 어때요? 다 숨어버렸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면서 요즘 이제 공개할 것이 없으니까 뭘 하느냐면 한당후기는 자꾸 영토만 강조한다고. 그래서 영토주의, 국수주의, 민족주의 요렇게 프레임을 그려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한당후기 뭐 우리 역사가 한반도를 벗어났다면 바로 어때요? 환박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무섭죠 보면요. 우리 국민 스스로가 우리 역사를 부정하니까. 그런데 이 책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 홍산문화라든지 중국의 지금 역사 발굴 현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게 자세하게 소개되면서 전 세계 우리 민족의 물론 그것이 우리 땅이다 우리 영역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옛날에 고대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규류 문화였습니다. 융합되는 문화였고 그 문화의 핵심에 뭐가 있었냐면 동유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한당후기 해제본 앞부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약 800페이지가. 이걸 읽어보시면 어때요? 감탄해요. 야 이게 진짜 동서양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역사관이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이 어느 면에서 이 책이 제가 보기로는 인류 시험, 역사, 문화 그리고 그런 원형을 담고 있는 진짜 이게 비히스토리 책자다. 이걸 먼저 읽어보시고 어때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물론 여기도 천국이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도 미래가 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단순한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이 이게 공격하는 것처럼 저 책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역사, 철학, 문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저 책을 우습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정신문화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놀라요. 왜? 철학을 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면 야 이거는 너무 깊은 철학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단순하게 역사 우리나라 역사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값어치를 모르니까 이 책이 옛날에 보면 미서라는 이름 하에 사장이 됐다가 다시 어떻습니까? 이 책이 요즘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역사에 불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눈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사일이 이제 만들어지고 하는 이유도 배경에는 한당후기에 있습니다. 저 책을 읽어보신 국민들이 어때요? 우리가 속았다. 식민사학에 완전히 속았다. 그동안 그 사람들이 뭐 동아일보 무슨 일보에 기사 내면 이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국민들이 압니다. 이거 잘못 쓴 책이다. 바로 국민들이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옛날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그런 분들이 가수밖에 안 나와요. 왜? 바로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들어가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때요. 국민들이 바로 그 1차 사회의 원문을 그대로 들여대면서 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당신 거짓말하고 있어? 이 나오고 우리 선생님은 이문현 선생님이 뭐가 나옵니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지금도 떼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지금도 강조합니다. 언론 시간 나면 언론에 또 자기들이 그러고 한사군이 저 밖에 있다고 하는 놈들은 다 유사 사입이라고 이렇게 지금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역사는 문헌하고 고정이 필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사군이 평양에 있다는 사서 중국과 한국을 사설을 아무리 뒤져봐도 한 줄도 안 나옵니다. 한사군이 있는
구절은 다 어떻게 나오냐? 대부분의 모든 서적은 전부 다 요동 쪽에 한사군이 있다고 남남군이 있다고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어디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문헌을 먼저 봐야 되고 거기에 보면 어때요? 모든 요동이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남남군이 요동 쪽에 있다고 다 써놨으면 그걸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그 문헌까지 부정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평양에 남남군 유물이 나왔다고 오늘 그것도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보면요 추월을 합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 문화를 전하다 보면 특히 이제 우리 해외 동포 분들에게 좀 가슴 아픈 질문이 요겁니다. 이제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하는 말씀이 우리나라 족보를 알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의 원형 정신이 아는지 물론 연세 드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압니다. 왜? 그 시대 때 어릴 때 그 추억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그래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이가 이제 너무 젊은 세대로 가고 그러면 우리 문화 원형이 없는 것처럼 마치 서양 문화, 정신 문화가 마치 우리인 것처럼 다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한의 유래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고종 황제가 왜 대한제국에 대한이란 말을 왜 붙였는지 안 가르쳐줬잖아요. 역사에 국사 시간에도 안 가르쳐주고 가장 중요한 나라 국호가 왜 대한이라는 것이 붙었는지를 안 가르치는 나라. 이제 해외에서는 뭐냐면 한글 교육은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가장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 교육을 듣고 강의를 듣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역사 교육 안 하면 큰일 난다. 한글만 가르치면 이건 안 된다. 지금 2세들 3세들 왜? 역사 교육이 바탕이 되지 않고 한글 교육은 우리 때 2세 3세들에게는 제3의 언어입니다. 내 언어가 아니에요. 내 언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외국어를 다시 배운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벌써 던지고 이것이 내 언어라는 걸 알려면 어때요? 반드시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한인 독보사에서 가르치는 역사, 한국에서도 가르치는 역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거는 일제 조선 총독부, 조선사 필수회가 만든 역사관입니다. 결코 한국의 역사를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역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인 독보사에서도 걱정이 나름대로 역사 교육을 한다는데 첫 출발이 뭐냐? 곰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 그 역사 안 배우는 게 나아요. 곰과 호랑이가 주는 의미가 뭐 있습니까? 아무리 배워도 천년만년 곰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 배워도 배울 교훈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걸 역사라고 아이들한테 나누고 우리 역사라고 가르치는 그게 얼마만큼 한심합니까? 그게 일본 사람들이 만든 조선사 편수회가 만든 우리 역사의 첫 출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고대사도 다 단절돼버리고요. 근대사도 지금 왜곡돼 가지고 지금 뭐 독립운동사라든지 이런 부분 대단히 왜곡됐습니다. 어디까지 갔는지도 몰라요.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한국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도 우리 국민들이 못 느끼고 내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이것까지도 이제 잃어가는 시간대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어제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소에 가가지고 우리 한인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발하는데 그분하고 그 오신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고받다가 이번에 오늘 이렇게 역사를 이런 역사 강의를 한다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가.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어떤 강의를 하냐니까 진짜 우리는 이번에 왜곡된 일본 사람들 조선 총독부에서 왜곡된 그 우리 고대사부하고 근대사 부분 이런 부분을 이번에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 돈도 많이 버시는 분이 하더라고요. 큰 마켓도 가지고 있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고대사는 어린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거고 어른들은 근대사를 배워야 돼. 그러면서 근대사 내용이 뭔지 알죠? 자냐 우냐 그거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자냐 우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현실을 보시면 좌우가 아닙니다. 좌우보다 더 심각한 일이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보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저력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알죠. 기적의 나라라고 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나라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로 갑니다. 잘 나가던 끝까지 이렇게 성장의 끝을 모르고 올라가던 대한민국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과연 뭐 때문에요? 이념 때문일까요?
여기 이야기 나오죠. 두 번째, 역사의 교훈을 망각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 2년보다 더 시급한 것이 요겁니다. 바로 신철 선생이 이야기했던, 말씀하셨던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그럼 대한민국하고 해외 동포 사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겠죠? 역사를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역사. 그럼 어때요? 한국인 없습니다. 한국인 없고 그냥 이리 들어가다 동화돼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그 동화도 좋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문제가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동화된다면 좋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어떤 여러분도 아시는 뭡니까 보면 중국이라든지 유대인들 보십시오. 동화됩니까? 자기들이 세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역사하고 문화, 언어까지. 근데 한국인들은 어때요? 밖에 나가면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영어 잘하는 것이 미국 사회 주류에 들어가는 길인 것처럼 후세를 그런 식으로 양육을 해요. 국내에서도 없습니까? 영어를 잘하면 최고라는 거예요. 물론 국제이기 때문에 영어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영어를 쓰면서 뭐다? 우리 역사와 우리 언어를 안 버려야 되는데 왜 우리 역사, 언어를 버려가면서 영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류사회에 받아주던가요? 아이고 당신은 영어다고, 당신 나라 역사도 다 포기하고 언어도 포기하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당신 미국의 주류사회, 상류사회에 들어와 하던가요? 이렇게 아닙니다. 인종차별, 민족차별 더 심해지죠? 이게 현실인데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보면요, 이걸 지금도 국내의 젊은이들이 그런 환상을 가지고 우리 언어, 우리 역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적을 만들었던 한국인이라 가지고 1953년 1인당 우리나라 대한민국 GDP가 60달러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먹여준 살려준 나라가 누구냐면 에티오피아가 그때 3,000불이었어요. 우리보다 그때 몇 배 뛰어났습니까?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줬어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어르신들은 기억나는데 젊은이들한테 이야기하면 전설고향 따라 삼천리예요. 저기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 줄 압니다. 53년에 있었는데 53년에 대한민국을 먹여준 나라는 뭡니까? 세계 최빈국인 지금 에티오피아입니다. 저 나라에서 유교 군인들까지 파견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밑에 사진은 뭐냐면 아무도 저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면 물론 뭐 뉴스에 가끔은 나오는데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있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챙겨줘야 되고. 근데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도 아무런 지금까지 생각이 없으니까 어때요? 누가 찾아가냐면 민간인들이 찾아가지고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그때 한국전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절드리고 이제 챙긴다는 겁니다. 민간인들이 헌금 기부 받아가지고. 저런 나라도 참 우리나라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뭡니까 보면 세계 10개국, 11개국에 순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시대 때 보면 문맹률이 우리나라 80%, 글을 못 읽는 분들이 50년대 뭡니까? 약 80%, 100명이면 80명이 글을 못 읽어가지고 빠방눈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대학 진학률 세계 최고입니다. 80%. 한국에서는 대학을 안 들어가려면 정성을 들여야 대학을 안 들어가요. 왜? 가만히 있어도 대학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만큼 올라가서 버렸어요. 진짜 저는 대학을 가고 싶지 않아요 해야 대학이 안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미국요? 없어요. 미국도 안 돼.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짧은 시간에 이렇게 경제력과 문화력이 뛰어난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되어버리는데, 문제는 이 불꽃이 꺼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원인이 뭔지는 몰라도 그 원인을 이제 전에 이용건 박사, 오바마 대통령이 키친 내각에 이야기했던 그분이 이제 들었던 그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지도교수로부터 이렇게 연구 과제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전 세계를 이끄는 4대 국가가 있더라. 그걸 이제 평가한 것이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인데 도대체 저 4개 나라가 왜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자기가 추적을 해보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보면요. 미국은 보니까 기초민주주의인데 문제는 어때요? 제도만 좋다고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 기초민주주의를 묶을 수 있는 뭐죠? 정신문화. 유대 청교도 정신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때요? 아무리 미국이 다민족이 만든 나라라더라도 뭡니까? 똘똘 뭉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도 민주주의인데 영국 성공의 중심의 민주주의, 이것이 자리 잡기 때문에 영국인들도 어때? 똘똘 뭉쳐서 하나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일본 아시죠? 천황 중심의
역사관 천황 중심이잖아요. 보면 항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중국은 뭐냐? 최근에 떠오르는 중국은 사망 오제 중심.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이전에 이 역사 문화를 발굴해 가지고 자기들이 뭐죠? 전 세계의 중화다. 중국이 말하는 지금 중화는 중국의 중화 아닙니다. 아시아를 이야기를 안 해요. 중국이 지금 표현하는 저 중화는 아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를 말하는 중화입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논리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게 홍산문화에 나중에 소개할. 아무도 그게 대를 또 말을 못합니다. 왜?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역사 문화는 중국에서부터 나갔다. 논리가. 그게 중화의 기본입니다. 그 가짜겠죠? 맞아요. 문제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중국이 어떻게 했느냐? 한국의 역사를 중국사로 가져가면서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70년대 개발도상국이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때요? 70년, 80년, 90년, 2000년대, 2010년대까지 50년을 흘러왔는데도 어때요? 선진국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중진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4개 국가로 비교한다면 어때요? 딱 나타나는 게 뭐냐? 민주주의는 나름대로 자리 잡았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인들을 묶을 수 있는 정신 문화가 없다는 것이 가장 취약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한국은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우리 문화의 중심의 테마가 잡혀있으면 그렇게 역사가 나갈 수 있는데 아니고 어때요? 이거 들어오면 여기 휩쓸려버리고 이거 들어오면 여기 휩쓸려버리고 이래가지고 어때요? 뒤전침문 차리고 아 유교 국가 유교가 진짜 좋은 나라지 그러면 유교처럼 흉내내봐야 되겠다. 흉내내봤어요. 불교 받아들이고 불교 하면 진짜 좋은 세계 되겠다. 불교 받아가지고 흉내내봤습니다. 별의별 걸 다 받아봤습니다. 제가 흉내를 다 내봤어요. 근대화 되면서 미국 선진국이지 미국 흉내내봐야 되겠다. 몇 년간요? 50년을 따라해봤어요. 영국도 따라해보고 일본도 따라해봤어요. 문제는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 보이면 딱 보이는 게 뭐죠? 이게 그 민족을 묶을 수 있는 정신문화 이 역사 문화가 없다는 것이 가장 취약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습니까? 21세기, 22세기 전 세계를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번에 역사 문화를 바로 잡아가지고 그걸로 어때요?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힘이 나와야 한국은 다시 도약하는 것이지 지금 이러지 않는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한국에 여기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TV에 보면 지금은 많이 없지만 뭐죠? 강원무만 비추면 항상 뭐만 보여요? 좌와 우밖에 안 보입니다. 좌파냐 우파냐. 지금 날 더우니까 좌파 우파도 없어요. 이제 안 보여. 40도니까 얼마나 미치게 해요. 안 나와요 보면요. 지금까지 이념하다가 근데 6.25 전쟁도 좌파 우파 가지고 해가지고 서로 동족끼리 총칼 겨눠나누고 지금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옳다 그렇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념이든 모든 것은 어때요? 우리 민족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민족을 해치고 앞으로 가는 방향성을 방해놓는다면 어때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념보다 앞서는 것이 뭡니까? 역사 문화입니다. 왜 한국은 우리 역사 문화를 아직도 버리고 단순하게 해외에 들어오는데 외국에 말하는 이념을 가지고 민족의 미래를 논하는지 이게 참 지금이 한심한 문제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도 뭐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해외 사회도 보면 성공, 주류라는 이름 하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중국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아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견고한 자기들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다 비교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한국은 역사 문화 다 포기하는데 중국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역사 문화를 강화시키면서 돌돌 뭉칩니다. 그죠? 전 세계가 어떤 분이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역사를 이야기하면 전 세계 글로벌인데 전 세계가 하나인데 왜 꼭 역사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제가 그럽니다. 다른 나라, 한국 빼고 다른 나라가 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다 포기하고 전 세계가 하나라고 한다면 한국도 포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 빼고 지금 모든 나라가 제 나라 역사 문화를 안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오직 한국에서 어떻습니까? 제 나라 역사 문화를 그동안 안 가르쳤습니다.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2005년부터인가. 근 10년이 한 20년 정도 안 가르치다 보니까 한 세대 30년 이상의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한 세대가 역사를 잃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역사 문화를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 이유도 난 그 실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어때요?
한국이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국제라는 이름하에 세계화라는 이름하에 역사도 접고 모든 걸 접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은 뭐 어떻게 해왔느냐. 중국도 자기들 역사를 접고 일본도 접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같이 싸우지 말고 같이 잘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한국하고 중국과 일본은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길을 갔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얘기해 있습니다. 아시죠? 시진핑 주석이 자금성을 트럼프 대통령 같이 거니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한반도 이야기를 다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뭘 하느냐? 한국의 고대사는 중국사의 일부다. 한국 역사는 중국사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때요, 시진핑 대통령이 야, 이를 듣고 나서 북한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왜? 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북 통일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머리 계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남북 통일이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벌써 그때. 왜? 시진핑의 말은 한국사의 뭡니까? 한국사는 중국사의 일부라는 거. 그러면 나중에 어때요? 반드시 통일 문제가 나오면 나중에 누가 브레이크를 건다는 겁니까? 중국에서 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게 바로 동북공정 때문이에요. 동북공정. 도대체 동북공정이 뭔지를 우리 국민들이 모르니까 왜 시진핑이 저런 발언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판단했을지를 모릅니다. 너무 심각한데 가장 자화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요건데도 한국인들도 몰라요. 지금 이 발언의 수위가 뭔지를. 자, 중국이 동북공정을 지금 마무리 지으면서 최근에 낸 책이 요 책입니다. 보시면 역사책이 쭉 나왔죠요. 어떤 내용인지 압니까? 결론이 뭐냐? 중국이 동북공정을 끝내면서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를 중국사로 다 편입을 끝냈습니다. 우리 역사입니다. 이제 일이 정신 못 차리면 어때요? 중국에서는 이제 모든 중국 사람들한테, 인민들한테 뭐냐? 한국은 그냥 중국사의 옛날 일부였기 때문에 거기에 뭐냐? 한국에 뭐다? 고조선도, 고구려도, 백제도, 발해도 뭡니까? 그러한 이런 모든 북방민족사 이런 거는 뭐냐? 전부 다 원래 중국사였다. 이렇게 역사학적으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책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아, 중국에서는 그냥 놔두라고. 그건 중국에서 하는 거라고. 세상을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들. 중국이 속된 말로 쎄 빠지게 이거 뭐라고 이 책을 만들어냅니까? 아무 소용없다면 중국에서만 미칠 주장이라면 미쳤다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책까지 만들어 연구를 해요. 뭐 때문이겠어요? 책이 나오는 것은, 논문이 나오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명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제재판소라든지 법적으로 어때요? 소송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이 책을 가지고 중국은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대응 못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국제재판소로 가져가시죠. 우리나라 책이 전부 다 물론 틀림없이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 되어 있어요. 만약 국제재판소로 가면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 되겠습니까? 일본 땅이 되겠습니까? 아시죠? 국제는 외교사입니다. 외교, 로비사입니다. 그럼 어때요? 국제재판소로 가면 100% 뭐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요? 일본은 합니다. 그렇듯이 중국이 요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습니까? 시진핑 대통령 주석 발언처럼, 트럼프 대통령처럼 앞으로 남북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요걸 들이대면서 한국의 역사는 중국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못 느낍니다. 못 느끼고요. 그래서 중국은 다음 세대를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뭐냐면 당군을, 고조선을 흡수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어때요? 곰과 호랑이 다 만들었죠. 관광상품으로. 당군의 어머니까지 뭡니까? 55톤 돌을 깎아가지고 얼마나 정성이 갸륵합니까? 돌까지 깎아가지고 당군의 어머니를 만들어놨어요. 하나 손에 마늘 쥐고 쑥 쥐고. 그러면서 뭐냐? 당군은 신하다. 신하고 누가? 중국 사람 기자가 고조선을 다스렸다고 강조를 합니다. 표현 나오죠? 기자가 한반도에 들어와가지고 뭐다? 이 우매한 민족, 어리석은 민족들을 다스려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 이게 기자조선인데 이걸 중국에서 띄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발표 내용이 뭐냐면 여기 나오죠. 고조선은 원래부터 중국의 주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정권이었고 고조선하고 사만전영토, 이건 사만전영토는 어디죠? 한반도 전체입니다. 한반도는 어때요? 원래 뭐다? 중국사의 일부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여기 위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학자들의 대응은 아무도 안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더라 그 기사를 냈어요. 이걸 막아야 될 단체가 막지는 않고 뭐라고 어떤 큰 신문에 자기가 중국의 동향을 연구해 보니까 중국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따지든지 가서 토론하든가 대사관 가서 뭐 항의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당군 고조선은 아예 주나라의 정권으로서 굳어졌습니다. 굳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동북공정 이제 결론도 뭐냐면 만리장성 방향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원래는 지금까지 만리장성 요만큼 늘려가지고 이만큼이나 주장했죠. 이 만리장성도 어떻게 지금요? 처음에는 평양까지 이렇게 요만큼까지 쭉 늘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박물관에 가보시면 만리장성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요걸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요즘 미국에 있는 박물관 그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 그래 나옵니다. 이게 만리장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만리장성이가 지금 중국어 써요. 이제 공식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것도 안 되니까 지금 어디로 늘려버렸어요? 요까지 늘려버렸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요까지가 만리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만리장성 안에 이 안에는 전부 다 원래가 뭐냐? 중국사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사는 누구 사다? 중국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동북공정이에요. 그래서 뭐냐? 우리나라 고구려 뭐 발해 역사를 중국으로 가져가는 게 이게 동북공정이 아니라 우리 역사 전체 자체가 요번에 전체가 요번에 중국사로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그게 동북공정이고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반드시 역사를 가져가면 뭘 가져가야 되죠? 문화까지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말 그대로 아리랑 파소리 가역은 금은고 실은 모든 것 어때요? 중국의 문화유산을 등재로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내고 농악무 이런 거는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다 넘어갔어요. 한국은 이런 거 소문 퍼지니까 뒤늦게 움직여가지고 아리랑 유네스코 가가지고 우리나라 끼라고 등재했죠. 그렇게 중국에서 웃으면서 그래 등재해. 아리랑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 한국은 한국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아리랑을 중국에 앞으로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하겠다. 이리 나갑니다. 국력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가 어디 쪽으로 손들어주겠습니까? 결국은 이 역사 논리로 중국은 이대로 갑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를 나중에 여러분들 보고서에서 하나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고대사의 영토를 표기할 때 공식적으로 표기하는 거 이겁니다. 어디까지냐면 북한까지는 아예 자기들 고대 영토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한사군이 남나군이 평양에 대동강 평양에 있다고 주장해 주는 덕분에 중국 영토가 요만큼 늘어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다 중국 영토라고 중국의 지도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도 가보면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시카고 박물관에도 이렇게 그려놓고요. 다 통째로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가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죠. 시카고 필드 뮤지엄에 가보면 어때요? 이게 뭐냐면 원나라의 지도예요. 원나라 지도. 원나라 지도가 요만큼이에요. 여기까지가 원나라라고 나옵니다. 원나라의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무릎 꿇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어땠습니까? 쿠빌라이가 다 지배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말 타고 가가지고 무릎 꿇려가지고 나라 자체로 싹 다 짓밟아버리면서 없애버리는데 어찌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저 고려했습니까? 안 나와요. 왜? 부마국으로 인정해. 부마국. 역사에 보면 재미난 거 많습니다. 그때 보면 쿠빌라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뭐 공주까지 고려에 보내면서 제발 받아주라고. 왜? 자기가 그때 정치적 입장이 대단히 곤란했는데 고려에 있을 때요. 이제 우리가 그냥 여기서 타협하자 하니까 때요.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거야. 고려는 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다 잘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만.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역사 왜곡된 거 봐요. 마치 여기까지가 원단인 것처럼 저렇게 시카고 박물관은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라의 영토 보십시오. 이게 한나라예요. 어디까지요?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에 했던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논리에 해가지고 요만큼 어떻습니까? 여기까지가 중국의 영토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결국 뭐 미국의 주도 보면 저 지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사회라든지 대사관, 명사관이 나서줘야 되는데 뭐 들어보니까 뭐 아예 우리 동포들 기대도 안 하더라고요. 뭐 대사관 하면 아무 일 안 한다고 저런데 아무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뭐 지금 어디 박물관이죠 이게 미국에 그 박물관을 한국관을 지금 빼버린다고 아마 뺐다고까지 소문 들었습니다. 왜?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니까 우리 한국 정부에서. 그러면 그 박물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중국관하고 일본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그 박물관 스미소니언인가 가서 구경하면 뭐만 보고 있어요? 동양에는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다. 중국과 일본이 역사의 중심이다.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압니다. 그 조그만 그거 지원 안 해가지고 돈은 다 이상한 데 다 쓰고 사고 날마다 터지면서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원하지 않다니 지금까지.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
중국의 실용교과서에는 아예 한국이 빠지고 중국하고 일본사만 이제 기술해가지고 저렇게 실용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일본이 어때요?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래 있다가는 큰 문제 생기게 돼가지고 뭘 내서냐면 뭐 위안부 문제는 아예 지금 아예 코멘트죠. 아예 우리 타이완이다 더 이상 왜 돈 다 줬는데 왜 또 우리가 사과하냐 해가지고 일체 지금 일본은 어떻습니까? 위안부 관련된 내용 안 합니다. 이야기 안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올해부터 이제 강화된 것이 바로 독도 문제입니다. 이게 독도 도자입니다. 선도자의 태극기는 독도라는 뜻이에요. 보면 독도 도자인데 문제는 이 독도 문제가 미국에서도 운동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하셔야 될 게 작년까지는 독도가 일본 땅이든 우리나라 땅이든 서로 경쟁의 다툼의 대상이었어요. 다툼의 대상인데 올해부터는 일본이 뭐 어떻게 되냐면 아예 교과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독도가 원래부터 일본 땅이라고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이제 독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투쟁을 해가지고 싸워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뭐냐? 일본은 아예 이제 독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뭘 가르치느냐? 독도는 원래 일본 땅이었고 조선놈들이 지금 뺏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있다. 논리가 이렇게 갑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독도 박물관까지 다 만들었고 이런 내용을 뭐 주변국 세계에 어떻습니까? 영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움직여가지고 다 이제 뭐 어필 다 해놨고요. 동계올림픽에 한반도기 아예 저쪽에 독도 빼가지고 요즘 나오죠. 일본의 외교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올림픽이고 다 이야기해가지고 뭐냐 여기 있는 점 독도 이거 다 빼내가 다 빼고 나옵니다. 힘이 약하면 어때요? 아니면 정신이 없고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다 질 넘어갑니다. 국민들도 아무 관심 없고 독도가 빠지든 안 빠지든 저건 내 생계하고는 상관없고 내 돈 버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논리예요. 돈만 많이 벌고 행복하면 되지 왜 저런 그 영토 뭐 국가 이런 거 뭘 챙기냐고. 배불렀다 이거예요. 배불렀으니까 우리 역사고 국사도 다 필요 없고 국가도 필요 없고 민족도 필요 없다. 이게 지금 어때요? 한국 사람들의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일본이 이제 독도 문제하고 다음 이제 강화된 부분이 요겁니다. 차츰 한 3, 4년 전부터 서서히 역사에 들어대면서 아예 이제 들어가는 게 내용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임나일본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임나일본부는 우리나라 고구려의 백제 신라 가야가 있을 때 그죠? 4세기부터 6세기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주 자리를 튼튼하게 이제 잡아가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일본에서는 조작을 했냐면 이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왜? 그때는 왜라는 거예요. 좀 이제 소국이 많은데 그 소국을 뭉칠 수 있는 것이 뭐냐 야마토 접근이라고 그 정도 있습니까? 조금만 이제 뭔가 뭉치는 단계에 있는데 역사를 어떻게 조작했냐면 그 일본이 없었는데 일본이 그때 한반도를 쳐들어와 가지고 백제도 물을 굴리고 신라도 물을 굴려 가지고 식민지로 삼았다. 이게 임나일본부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도 문제는 뭐냐? 일본은 이 내용을 교과서에 이제 정식으로 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는 저리 가라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교과서 볼까요? 미국의 교과서도 쭉 나오시면 이제 신라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고 뒤에 볼까요? 일본의 교과서, 미국의 교과서도 일본의 외교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한반도 남쪽 여기 여러분들 경상도 고향인지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뭐가 나옵니까? 그 경상도 땅이 뭐다? 일본의 식민지라고 미국 교과서 써 있습니다. 언제 경상도가 충청남북도가 전라남북도가 언제 일본의 식민지 됐습니까? 4세기부터 6세기. 일본도 없었는데 어떻게 일본이 쳐들어와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외교에 의해서 저게 미국의 교과서에 그대로 쓰입니다. 일본이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고 외교하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면 돼요. 역사 의식이 없으면 나라 뺏기는지 영토가 돼요.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이게 다 읽죠. 뭡니까? 3.1절 그 다음 뭐예요? 6.25 신사참배 안중근. 한국에서 저거 젊은 아들한테는 어때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어때요? 어떻게 읽어요? 역사교육을 안 받은 아들은 3.1 6.25 신사참배는 어떻게 해요? 신사참배 젠틀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젠틀맨. 안중근요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한테 가수인가 안중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안중근이 누군지를 몰라서 열심히 검색해요. 이게
스마트폰 들고 안중근이 누군지를 몰라요. 연예인들이 연예인 중에. 이게 역사교육의 부재입니다. 3.1, 6.25예요. 신사참배를 충격적인 신사참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저기 젠틀맨이라고. 얼마나 웃기는 현실입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암기 과목에서 그 지긋지긋한 국사 암기 과목 다 만들어놨다가 아예 2005년부터는 아예 선택과목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아예 역사가 안 배우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20년 배우니까 공백하는데 30년 공백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말 그대로 국가가 민족관이 완전히 공백이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고민하는 단계. 그러는 사이에 중국과 일본은 뭘 해버리고요? 동북공증을 해가지고 북한은 중국 땅이라고, 밑에 남한 땅은 누구 땅이요? 일본은 일본 땅이라고 이제 자기들 교과서에 잡아놓고, 그럼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역사에.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로. 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 CR에서 보고서 가지고 미의회 조사국에서 상원위원회에서 뭘 하느냐면 우리나라 정부에 공식 보고서를 달라고 보냅니다. 뭐냐면 향후 북한의 유사시 중국이 북측 영토에 대해서 역사적인 연고를 주장할 경우에 대비한 보고서를 한국 정부는 밝혀달라 해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보냈는데 내용이 뭔지 압니까?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려면 반드시 걸림돌이 있다. 뭐다? 동북공정이다. 왜?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을 자기들 영토로 아예 표기를 해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북한의 유사시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북한은 먼저 그 땅을 누가 들어온다?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이 들어올 수 있는 농구가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냐, 중국에서 이 주장이 맞냐고 어때요? 미 상원의회에서 우리나라의 정부에 공식적 통보를 해가지고 제발 도대체 뭔 말인지 한번 이거 진짜 맞느냐고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보고서가 날아갑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역사재단 다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보내요. 어떤 내용인지 압니까? 이게 지도입니다. CLS 보고서에 뭐냐? 고조선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빨간 거 있죠, 이 색깔. 붉은색이 고조선이에요. 뭐냐? 한반도로 한다면 북한까지 여기까지만 고조선이고 밑에는 고조선이 아니라고 표기를 해가 보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자조선, 이만조선, 낙랑군, 한사군 그 논리예요.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고조선 땅이고 밑에는 고조선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향 땅이 남부인 사람들은 당군의 자손이 아닙니다. 누구의 자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당군의 자손이 아니래요. 위에만 북한 사람들만 당군의 자손이고 밑에는 어디서 씨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한사군이 낙랑이 평양이 어떻습니까?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북한까지가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표기를 종이를 그대로 딱 보냅니다. 그리고 뭐가 보내느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독도를 빼가지고 미의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저 결론이 뭐냐? 이번에도 역사재단 이사장이 저 지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지도는 아무 문제가 없대.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까? 미의회 보고서 미의 상원의원들 저 보고서를 보고 얼마만큼 충격받았는지 알겠습니까? 야, 이 나라는 자기 나라 땅 고조선도 반으로 잘라가지고 주장해버리고 중국 주장 그대로 떼요. 한사군이 평양에 있다고.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 한사군의 유적이 평양에서 지금 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북경 쪽에서 나와요. 북경 쪽에서 지금 최근에. 그래놓고 지금 식민사학에 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평양에 여러분들 국사책에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고 가르쳤는데 그 유적이 지금 북경 근처에서 나와버리니까 얼마나 돼요? 당을 하겠어요, 보면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독도도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보내버리고. 그럼 결론은 뭐냐? 이 CLS 보고서 결론은 중국 측 주장이 맞습니다. 북한까지는 원래 중국의 땅이었습니다. 식민지 땅이었습니다. 요걸로 보고서가 갑니다. 보고서가. 이게 국회에서 뜻통이 나가지고 탁탁 뒤집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어때요? 처벌 아닙니다. 지금 다 교수로 나가 있어요. 교수로 다 나갔습니다. 이것이 책임을 물으려고 미사일에서 이걸 법으로 긁고 넘어지려니까 안 된대요. 법으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논리가 책임성 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법 쪽에서. 벌써 다 나가고 교수하고 있는데 다 처벌받은 게 아니고. 이거에서 보면 이 매국의 행위거든. 매국. 나라 팔아먹은 거잖아요. 보면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문희 선생님 한사군 오늘 이야기하신다길래 선물로 더 잡아놓은 최근 자료를 잡아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북한에서 평양 쪽에 어떻습니까? 고군이 발굴됐는데 이런 고군이 나왔어요. 벽화까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4세기에 저때 때요. 저때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열심히 국사책에 적어놓고 가르쳤는데 평양에서 그때 지금 발굴하는 걸 보니까 이게 그때의 낙랑군이 있다는 그 지역에서 고분이에요. 어떤 고분요? 고구려의 고분이 나왔어요. 아주 화려하고. 결론은 뭐냐? 평양에 그때 낙랑군이 있었다? 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주장했길래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느냐? 조금 이따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낙랑군 유적이 나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북경 근처. 저기에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낙랑군 교치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낙랑군이 여기 이사를 갔답니다. 이게 원래 누가 했냐? 금소령이가 일제시대 벌써 알고 살짝 써놓은 거예요. 왜? 금소령이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살짝 어떻습니까? 이걸 자기가 덮어씌우려고 교치설을 써놨는데 최근에 여기에 대한 발굴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사학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여기에 열심히 평양에 한사군이 있다고 가르쳤는데 국민들한테 70년간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기 있는 낙랑군이 어디로? 북경까지 이사를 갔다. 여러분들 이때 평양에서 북경까지 이사를 가려면 여기 어느 나라가 있었죠? 가장 강력한 고구려가 있었어요. 고구려. 그럼 뭐냐? 여기 있는 낙랑군이 강력한 고구려를 뚫고 여기까지 이사를 간다. 지금 같으면 요리 도망갑니다. 밑으로 가지. 누가 고구려를 이기면서 여기까지 이사를 가요?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죠? 이런 일까지 지금 국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낙랑군 교치설하고.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바로 평양의 낙랑군 유물의 뭡니까 보면 대가예요. 대가. 저 양반이 누구냐면 세키노 다다시라고. 저 양반이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는 유물을 다 발굴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면 평양에 가면 유물이 발굴이 안 돼요. 이 양반만 평양에 뜨면 갑자기 무덤이 열리면서 나와. 무덤이 열리면서 그냥 어때요? 유적들이 끌어 나와요. 제가 낙랑군 유물입니다 하면서 다 나와요. 그러면 이 양반은 어떻게 써놨느냐? 오늘 평양을 갔는데 우연찮게 낙랑군 유적을 발굴했다. 다른 사람들은 씨 빠지게 찾아도 땅을 파도 안 나오는데 이 양반만 가면 어때요? 유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도대체 왜 저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추적을 했는데 최근에 뭐가 나오냐면 이 양반의 일기장이 발견됐어요. 일기장이 나오면서 이게 또 발칵 뒤집습니다. 국내. 근데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국내 사학자들이. 그게 뭐냐? 또 저 양반도 이제 말을 못하고 다 숨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해서. 이 양반의 일기를 보니까 전부 다 어때요? 1922년, 31년, 34년 뭐다? 낙랑군 뭐 도장이 발굴됐다? 보니까 발굴됐습니까? 사들였습니까? 다 사들였죠? 다 사들였어.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 다른 일기장 볼까요? 자, 낙랑군 한사군 유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이 양반이.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서엽시의 징계로 저때 중국까지 가가지고 어디에? 유리창. 북경의 유리창에 골동품 가게가 잘 생겼어요. 옛날부터 거기까지 가가지고 골동품을 둘러보고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위하여 한나라 때 낙랑군 유물이죠. 한 대의 유물을 300년에 수천만 원어치를 구입했다고 일기장에 이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 북경에서 사들인 이 낙랑군 한사군의 유물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여러분들? 일본으로 넘어갔겠습니까? 저 평양으로 갔겠습니까? 아시겠죠? 이런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주장해요. 자,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게 최근에 SBS 몇 년 전에 TV 특집으로 나왔습니다. 북한 학자들이 과연 한사군이 있는지를 다 추적을 해봤어요. 평양의 유적까지 다 발굴했는데 결론이 뭐냐?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그냥 국민들 관심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공식적인 발언은 뭡니까? 요겁니다. SBS 나온 것이 유물은 다 낙조되었고 한나라 유물이 아니라 고구려의 무덤이다. 한식교화는 아니다. 중국의 유적이 아니다. 정재비도 어때요? 아까 그 비석 있죠요. 비석도 얼마나 그거 들고 온다고 욕받겠습니까? 저쪽에 있는 거 들고 왔는데 이것도 어때요? 밑에 보니까 시멘트가 다 묻어있어요. 시멘트가. 시멘이 묻어있는 거 시멘이 돌이 아니라. 그럼 뭡니까 보면 다 조작됐다고 해가지고 북한은 공식적으로 뭘 했느냐? 거짓말이다. 한사군은 평양에 없었다고 하는데 요리 북한에서 발표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북한은 주체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저런 걸 주장을 안 한다고.
이런 이상한 논리, 학자는 학자의 논리로서 반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 조금만 코너에 몰리면 북한 사람들은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 때문에 역사도 왜곡한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버리는데요. 근데 이 양반들도 학자는 학자잖아요. 앞에 보시면 이 보니까 이것도 어때요?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 이거 뭐라고 소개된지 압니까? 그때 가장 최고의 어떻습니까? 유물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것이 뭐냐면 똑같은 유물이 어디 많이 발굴돼 버렸어요. 왜? 결론이 뭐냐? 이것도 우리나라 박물관은 낙랑군 한나라 때에 아주 먼저 금으로 만든 혁띠라고 소개를 해놨는데 결론이 뭐냐? 한나라 때 것이 아니라고 나와버렸습니다. 한나라 때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도 지금도 한국에서는 한나라 때 거라고 박물관에 소개하고 있어요. 현실이. 서장 뭡니까 실크로도 이런 쪽에서 저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그게 뭐냐? 저건 한나라 유물이 아니에요. 낙랑군하고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한무제가 살았던 그때도 어떻습니까? 한무제도 이런 허리띠를 한 적이 없어. 왜? 너무 좋아. 너무 세련돼. 중국의 황제도 이런 허리띠를 안 했는데 식민지 나라 땅에 황제가 차는 혁띠보다 좋은 혁띠가 식민지 땅에서 나온다. 여러분 논리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는 스키노 다다시가 잘못 사온 유물이라. 잘못 사온 유물. 한나라 유물지를 사왔는데 지금 어때? 지금까지는 한나라 유물이라고 했는데 어때요? 다른 데서 유적이 지금 다 발굴되면서 저게 한나라 유물이 아니라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빨리 역사로 수정해야 되잖아요. 수정 절대로 안 합니다. 지금도 평양 낙랑군을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뭐다? 유사 사입하는 놈들이 저런 거 주장한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내신 대한민국 국민으로 낸 세금 47억 지도를 가지고 47을 가지고 지도를 그렸던데요. 이게 폐기가 됐어요. 이덕기 소장이라든지 국회 몇 사람이 찾아내가지고 야 이거 이 지도 나가면 또 나라 말아먹는다 해가지고 어때요? 브레이크 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한 90점까지 점수를 매겼다가 원래는 이것을 아예 공포를 딱 하려고 했는데 어때요? 문제가 제기되니까 자기 스스로도 14점으로 매기가지고 폐기를 시켜버렸는데 이번에 모 역사재단 이사장이 이 지도를 다시 자기가 살리기라고 공식 인터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지도인지 한번 볼까요? 도대체 왜 14점을 걷는지 노란색 보십시오. 이게 어느 때냐면 동북아 역사지도인데 이때가 삼국시대 중국의 조조, 송건, 유비가 싸울 때 그때 지도입니다. 그때 그러면서 위나라 쭉 나가는데 자, 요선 있죠. 요번 색깔 칠해놓은 거 여기 어디냐면 우리나라 경기도예요. 저기 어느 나라 영토냐? 조조의 영토입니다. 조조. 여러분들 삼국지 많이 읽어보신 분들 조조가 경기도까지 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없죠? 천번만 모르죠. 경기도에 삼국지에 경기도 등장하니까 왜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까지가 그 지역에 다스렸던 땅이라고 지도에 표기를 했습니다. 각각 뒤집혔죠. SF 지도에 SF 지도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아예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국민한테 엄청나게 질타를 받으니까 지금도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요번에 역사재단 이사장이 하는 말이 뭐랬느냐? 자세히 보면 있대요. 자세히 보면 진짜 그랬대. 이거 여러분 자세히 보시 와가지고 힘 놓고 봐도 못 봐. 지금까지 못 찾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들은 끝까지 그랬대요. 그랬대. 이게 이 독도 아닙니다. 이 울릉도 옆에 독도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작은 섬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섬도 옆에 테두리를 해가지고 다 지도라고 섬이라고 표기했는데 독도보다 작은 섬도 다 표기했는데 그 큰 독도를 어떻습니까? 역사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냐? 독도는 원래 그랬다. 실수했다 처음에.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때요? 원래 그랬는데 제사업자 하는 저 새끼들이 다 꼬셔버려가지고 없앴다고. 왜? 그 지금 모 재단에 모 있는 사람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 재단에 논문까지 쓴 사람이. 아니면 독도를 일본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일본하고 같이 써야 된다고. 그게 동양 평화를 주장하는 길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47억 지도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똑같이 임나일본부가 들어갈 수 있는 논리. 여기 보시면 돼요. 4세기부터 6세기 지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47억 지도에. 그럼 저 말은 어때요? 4세기가 됐는데도 백제도 없고 신라도 없고 가야도 없기 때문에 그때 뭐다? 일본이 쳐들어와서 백제 신라 어떻습니까? 이 땅을 자기들 땅을 삼았다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저 지도에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지도가 들통이 나가지고 다락한 국회가 뒤집히가 돼요. 결국은 저 지도를 폐기 처리했는데 이번에 하는 말이 뭐냐? 저 지도는 아무 하자도 없다. 다시 살리겠다. 살리면 좋죠. 또 조조가 길길까지 왔다니 얼마나 좋은 지도겠습니까? 보면 자 사진 지름 지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역사는 공부해 보시면 돼요. 한국사는 공부하시면 스스로 자기 조상 다 부정하게 만들고 뿌리 역사 다 부정하게 만든 이게 우리 한국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악마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사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역사를 부정하게 되잖아요. 이상한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우리는 한국사를 배웠는데 당군을 부정하게 될까? 한국이 밖에 나갔다는 걸 외치는 걸 보면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길까? 그게 전부 다 돼요. 이게 역사 사관 교육이었습니다. 역사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또 가르쳤으니까. 그게 뭐냐면 뒤에 보시면 나라 족보를 모르게 만든 교육의 정체.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조선 충덕부 조선사 펜수의 역사 방향성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 요거예요. 식민사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도 식민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해보면 도대체 식민사학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일본이 뭐 우리나라 쪽 한번 직접 이래 가지고 안 좋겠다. 이게 식민사학인 줄 아는 거라. 그게 아니에요. 식민사학은 뭐냐? 일본이 일제시대 때 조선사를 쓴 이유는 뭐에 보면요. 조선은 영원히 일본의 노예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쓴 게 조선사예요. 그러면 그 조선사를 쓸 때는 반드시 뭘 쓰겠습니까? 한국은 영원히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조선사를 만든 겁니다. 이게 식민사학이에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써준 게 아니라 뭐요? 영원히 조선은 영원히 가더라도 일본의 식민지를 못 벗어나게끔 만든 게 바로 그 역사관이 식민사학이고, 식민사관이란 어떻습니까? 나오잖아요. 일제에 의해서 정책적 조직적으로 조작된 역사관, 자기를 유리하게끔. 아까 선생님처럼 어떻습니까? 한국의 고대사 뿌리 역사 근대사 싹 다 잘라버리고 독립운동사 싹 없애버리고. 이게 식민사학이에요. 식민사학을 모르는 사람들 그럽니다.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면서 그래요.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어떤 학생이 식민사학이 아주 못됐다고 하면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고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당군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뭐라 했느냐? 이런 역사는 주장하면 안 된다고. 제가 식민사학에 병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 쓰는 거예요. 당군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게 식민사학인데 자기가 그게 오감에 걸린 줄을 모르고 식민사학을 비판하면서 고조선 이야기하면 이거는 국수주의 민족주의라고. 이게 젊은 아들이 말하는 식민사학입니다. 아무 개념이 없어요. 실제 내용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선 사람들을 영원히 노예로 삼게 한 것은 뭐다? 딴 거 없고요. 총칼 안 돼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보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연구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독립운동하는 나라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어요. 일본 고위층 암살 횟수 전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 겁이 나서, 일본 사람들 겁이 나서 뭐 항상 위때 가려드는데 불벌 떨었다는. 왜? 시간만 좀 와서 총 가지고 죽이려고 들어오니까 조선 사람들은. 이런 나라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우리나라 반드시 뭐 일어나요? 의병이 일어나요. 그죠? 조선시대 의병이. 이게 대한민국 정신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음에는 그때요. 그냥 살 때는 농민들 그냥 밥 먹고 뭐 훈장하고 하다가 나라 위기에 처음 어떻습니까? 국가가 안 되겠다면 누가 일어나요? 국민들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게 의병이에요. 이게 한국인들 문화에 진짜 너무너무 어때요? 진짜 다른 민족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특수한 그런 참 민족성이랄까 해보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답을 어떻게 고치느냐? 결국은 조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조선 사람들을 영원히 노예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뭡니까? 옆에 밑에 보시나 쭉 조선인을 뿌리 없는 민족으로 만드는 거다. 뿌리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 사람들을 뿌리 없는 역사 민족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어떤 역사를 쳐야 되겠어요? 여기 나오죠? 누구를 부정하게 만든다? 당군을 부정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당군 이전 이후 역사가 다 단절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국은 뿌리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아까 뭡니까? CRS 보고서처럼 어때요? 우리나라는 한나라의 식민지부터 출발한 나라. 요게 됩니다. 요거. 그런데 이런 일본의 의도를 모르고 어때요? 한국인들이 당군을 이야기하면 국수주의 민족주의라고. 그 사람이 어때요? 당군을 부정하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식민사학에 지금 올가미에 갈린 그치는 줄 몰라요. 당군이 없었다면 부정할 필요도 없겠죠. 당군이 있어 놓으니까 어때요? 죽을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역사를 부정하다 보니까 당군은 스스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군을 부정하는 나라,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은 좋아하겠죠. 100년 이상 더 걸리기라 했습니다. 그 양반이. 누구는 조선 사람들은 뭐냐, 정신차 100년 이상 걸리기나. 지금 73년 흘러갔습니다. 더 멀어지고 있어요. 더 멀어지고 있어요. 왜? 역사 교육이 너무 부재해가지고 그 식민사관을 만든 사람들.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런 양반들 조선사 편수의 3인방, 그 3인방 이어받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식민사가 정립한 200도시. 저 양반의 라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업들을 다 주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 책을 한권 쓰고 돌아가실 때 그 책 내용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알고 있는 거 환나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인정 다 하고 갑니다. 다. 고조선도 세계에 있다. 한사군도 원래 요동 쪽에 있었다. 다 인정하고 어때요? 그 책 쓰고 이 양반이 돌아가셔요. 자기가 역사를 조작한 최고의 뭡니까? 뿌리이면서도 정작 죽을 때는 돌아가실 때는 어때요? 학자로서 그래도 양심이라도 지켜야 될 때가 어떻습니까? 우리 고대사가 다 단절됐다. 일본에 의해서 당군도 다 없어졌다. 이 책 쓰고 돌아가시잖아요, 보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 그 밑에 있는 제자들, 교수들이 뭘 했느냐. 제 양반이 죽을 때 이렇게 노망이 걸린다.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고. 그리 자기 스승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걸. 그리고 일본이 또 한 것이 뭐냐면 이 고대사 목을 자르면서 어떻습니까? 뿌리 없는 민족으로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 민족을 반도에 묶어버립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한반도를 조선 사람들은 수천 년간 한반도를 안 벗어난 것처럼 이렇게 역사를 다 꾸밉니다. 그렇게 길기 때문에 결국은 북방민족사, 동민족들이 이동한 이 역사를 다 붙여넣게끔 우리나라 조선사, 국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도에만 있는 민족인 것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있는 분들, 김씨들, 박씨들, 족보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알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알. 우리 조상은 알에서 태어났대. 알에서 태어납니까, 사람이? 지금도 유전공학이 발전했는데 알에서 사람 아직도 안 나옵니다. 수천 년 전에 벌써 알에서 나왔다고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천손민족, 하늘에 뭐 기운받았다는 논리로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 알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요. 근데 역사가 조작됐기 때문에 이러는데 결국은 일본이 20만 권의 사서라든지 수많은 역사서 다 조작하고 없애버리면서 돼요. 만든 책 하나, 뭐죠? 조선사. 그 조선사가 이제 우리 광복기에 뭡니까? 국사로 이제 가르쳐졌죠. 국민들에게 70년간. 그래서 어느 데서 보면 우리 역사는 일본이 만든 식민사관을 더욱더 씁니까? 공고히 배운 시간이었다. 강복구가. 그래서 더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는 반드시 뭐죠? 일본의 식민사관에는 뿌리 역사가 단절되어 있고 근대 역사에 뭐가 없습니까? 독립운동 투쟁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뭐 안중근어사 뭐 있다고요? 그거는요 독립운동사에 보면 100으로 말하면 1,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8, 99는 어때요? 다 없애버렸어요. 국사책이 아예 실질 안 해요. 왜? 너무 많은 어때요? 그때 일본에 대항해가지고 나라 찾기하고 해외에 가서 중국 가서 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양반들 다 그 땅에 죽었습니다. 그 양반들 누가 신혼지까지 어느 정부에서 어떤 사람인지까지 그 사람들 신혼 복원해줍니까? 찾을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우리나라 찾기라고 독립운동했는데 다 지금 저 어떻습니까? 해외에서 거기 다 돌아가시고 거기서 다 굶어 죽고. 자,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졌고 고유문화, 우리 정신문화 전부 다 뭐였죠? 미신이 지금 그랬잖아요. 미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뭐 이야기하면 아주 미신이라고. 미신은 일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는 게 미신이에요. 일본인이 믿는 신도, 신사참배 이 위에는 전부 다 미신입니다. 근데 자기가 일본인이 아닌데 우리 문화를 미신이다. 그 말을 뱉는 순간에 그 양반은 일본 사람이라. 일제 사람이고요. 이런 걸 알고 언어를 써야 되는데 교육을 잘못 받아오니까 우리나라 것만 뭐 이야기만 무당하면 미신, 뭐 미신 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교육을 일이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근데 역사의 정신문화인 동학이라든지 보청기 600만, 최고의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김구 선생도 고맙다고 직접 찾아와가지고 인사까지 하고 이런 양반들도 어떤데 이 독립장을 받았던 이 보청교 다들 우리 역사책에 사라져버렸잖아요. 대종교 20만 명 일제히 학살당하고 지금도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 남아있습니다. 곧 망합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시를 없애라고 일본이. 우리 민족문들이 이렇게 학살당했는데 누가 하냐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족 문화하면 미신이라고 그래버렸는데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제시대 때 우리는 짧은 시간에 몇 만이요? 800만이 죽었어요. 제 강의를 넣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히틀러는 기억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죽은지는 모른다. 히틀러 600만 죽였어요. 유대인들. 그 친구 나쁜 놈이라 해가지고 박물관 어떻습니까? 나치들 해가지고 프로세스 해가지고 다 여러분 구경 가죠. 우리는 800만 죽었습니다. 근데 무슨 박물관 하나 있어요? 서대문 형무소 가면 개판을 그렇게 좀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800만이 죽은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히틀러는 나쁘다는 거 다 알고 유대인들 죽였다고. 우리 민족이, 우리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죽었는데 800만이 죽었는데 어때요? 이걸 누가 기억하냐 말이죠. 예. 이런 희생 속에서 지금 나라가 지금까지 왔고, 독립운동사 다 제거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보충기 역사.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최근에 이제 정읍에서는 이 보충기 역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보충기의 비밀을 풀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읍시는 뭐냐면 앞으로 독립운동의 메카가 정읍이라는 그걸 가지고 지금 역사운동을 다시 만들고 있어요. 특히 뭐냐,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구 주석이 광복이 되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들어오자마자 서울에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안 가요. 어디로 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정읍을 먼저 샀습니다. 김구 선생도 정읍을 찾아요. 왜? 왜냐 말이죠. 왜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죠. 왜? 저게 숨기진 역사인데 독립운동사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왜 어디 이승만 대통령 서울에서 때요. 남한 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발표해야 되는데 왜 수도 행정의 중심인 서울에서 발표를 하고 정읍까지, 그 속된 말로 촌까지 가서 발표했냐 말이에요. 촌에 가서. 김구 선생도 나와가지고 뭡니까? 정읍까지 와가지고 공식 인터뷰하면서 뭡니까? 정읍에 너무나 많은 신세를 졌다. 이승만 대통령도 어때요? 정읍에 너무 많은 신세를 졌다. 왜? 그 이런 부분들, 김자진 대통령의 수많은, 김자진 이런 양반들, 장군들, 이런 양반들이 다 독립운동 했는데 그 자금을 다 누가 대줬다는 거예요? 정읍의 보충주 600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되실 겁니다. 그분들이 모든 걸 다 바쳐가 어떻습니까? 독립운동 다 자금 내놨는데 지금 역사에 한 줄도 보충주가 안 나옵니다. 다 친일파, 종교해가지고 조작해놨어요. 이렇게. 이게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 근대사가 왜곡되는 가장 큰 과정이에요. 근대사, 자와 우가 근대사가 아닙니다. 독립운동사가 다 죽어버렸는데 무슨 자가 우가 어디 있어요 보면요. 없는데 아예. 자, 지금 대한민국은 이 사진 보셨죠? 윤봉길 여사 최후의 장면 공개되어 있잖아요. 미간에 여기 총살을 이게 일본이 사살해 죽였잖아요 보면요. 참 이렇게 이런 분들, 안중근 여사, 저분들이 저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대의잖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대의. 근데 역사를 잃어버리면 지금 이 양반들이 어떻게 평가당하는지 압니까? 한국의 모 사회에서는 이 양반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저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뺏겼는데 그러면 일본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왜 일본 사람을 공격하냐? 저거는 테러다. 이게 맞는 역사 아닙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신채호는 또라이든지 미추놈이라고. 그게 우리나라 원장이 하는 말이에요. 보면요. 이게 일본의 나라에 지금도 일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 문제가 어때요?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다 이분들 어떻습니까? 희생당한 걸 전부 다 어때요? 찾아줄 길이 없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세태가요. 아마 저분들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제 나오고 젊은이들도 나오고 역사를 안 가르치면 안중근도 테러리스트, 윤봉길 테러리스트, 차고 테러리스트예요. 일본의 시민이었으면 그냥 곱게 살아야지 왜 일본에 대학을 넣느냐. 이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논리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럼 과연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 진짜 역사는 뭐고 가짜 역사는 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누구한테? 2세, 3세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못 잡아주면 어때요? 아까 보셨죠? 중국과 일본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다음을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유사시. 유사시가 뭔 뜻인지 알죠? 유사시 어때요? 유사시는 두 양쪽에 때 북한과 남한에 자기들의 역사적 영역을 다 준비를 해놓고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 역사를 논하는 사람들은 다 역사 출발 뿌리 없는 역사가 이렇게 됐어요. 보면요. 공과 호랑이. 여러분들 손녀들 앉혀놓고 이거 가르치신 분 있습니까? 우리 역사 이야기해 줄게. 공과 호랑이 마늘 승리하기. 아까 이야기 나왔죠? 배달의 민족을 짬뽕 배달로, 짜장면 배달로 하는 이제 단계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 수천 년 전부터 우리는 저렇게 배달을 잘하는 민족이라고. 근데 배달은 어떻습니까? 밝은 밥달에, 밝은 땅에 그런
원래 고조선 이전의 나라, 그죠? 배달 신시였잖아요, 보면요. 이런 상고사가 고조선도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가 인정된다는 자체가 안 되겠죠. 하지만 다행히 중국 덕분에, 어느 면에서 보면 중국이 홍삼 문화를 발굴해준 덕분에 이번에 배달 문화가 나왔습니다. 중국도 열심히 파가. 근데 중국이 더 이상 안 파요. 왜? 파면 팔수록 불리하니까 이제 더 이상 발굴 안 해요. 지금 있는 유물만 가지고도 중국이 세계 문화의 1위라는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뛰어난 문화가 홍삼 문화예요. 그 이야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르치는 분들, 공과 호랑이 가르치는 분들은 가서 이거 하셔요. 뭐 우리 우리 어르신이 그러다 보면요, 한글학교 교사분이 학생들한테 앉혀놔놓고 우리 역사를 가르치는데 공과 호랑이만을 숭이하게 해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자기가 기뻤다고. 그런 분들은 다음에 이제 한글학교 교사를 앉혀놓고 지가 실험을 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집에 있는 고양이하고 개 다 데리고 오래가지고, 다 데리고 와가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당근씨나 흑마늘 액기스를 한 병씩 다 사가지고 어떻습니까? 절대로 밥 주지 말고 며칠 동안 21일 내지 28일 동안 먹이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은 틀림없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쌀이가 나오더니 나오겠죠, 보면. 그죠? 아니면 뭐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고양이한테 밥 주지 말고 뭐 흑마늘 액기스 먹이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소녀시대에 나올지도 모르고. 마지막으로 어때요? 몽키 기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보면 마늘 쑥 먹이면 나중에 뭘로? 제임스 본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나라 역사라고 가르쳤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정립 안 되면 안 되겠죠? 이 스토리텔링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어요. 한국사를 완전히 말아먹을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공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 여기 계신 분들 옛날 월남에 어느 부대 파견됐습니까? 월남에. 청룡부대 갔죠? 비둘기 부대 안 갔습니까? 갔죠? 그러면 지금 이 논리를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우리나라에서 청룡부대를 보내가지고 청룡이 다 월매불 물어주겠다? 그 논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청룡부대라든지 뭐 비둘기라. 그건 부대 이름이지 그게 청룡이 아니잖아요, 보면요. 그런 걸 뻔히하고 혜태, 뭐 타이거스 옛날 야구팀, 삼성 라이온스. 그럼 삼성의 라이온스 가면 전부 다 사자들이 야구합니까? 호랑이들이 야구하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우리 역사의 뿌리라고 어린 아들을 앉혀놔놓고 공과 호랑이를 가르쳤으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그 양반 말대로 너희들 조선 사람들 정신 차려가지고 당군 조선 찾아가면 100년 걸릴 거다. 100년 이상. 똑같은 말입니다. 이 내용.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 그 진실이 그대로 나옵니다. 보시면 여러분 삼국유사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으면서도 한 번도 잘 안 읽어봤어요. 왜? 딴 거 없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삼국유사에서 당군신화가 주는 의미, 국난 극복 때 민족을 하나로 뭉치겠다. 그게 답이에요. 시험에.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안 봐. 이 원문을. 근데 결론은 원문 어때요? 보면 위세에 말하기를 옛날 2000년 전에 당군왕금이 있었고 그 도읍을 아사다리 하시고 나라를 조선이라 했다. 다 나오잖아요. 보면 개창사가. 그때는 어느 냐 중국의 요임금의 시대였다.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게 가짜입니까 이게? 틀림없이 당군, 고조선, 아사달까지 수도까지 다 나오는데 무슨 당군 신하라 공과 호랑이냐 왜냐 말이죠. 그리고 그때 뭡니까? 그때 뭐냐? 고기에 옛날의 기록에 보면 옛날에 고조선 이전에 뭐가 있더라?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더라. 황국. 고조선이 최초의 나라가 아니라 원래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거기에 환웅이 있었는데 환웅이 나중에 때 백두산으로 가서 세운 나라가 신시 배달이다. 이게 나와요. 신시라고 배달. 그럼 뭐냐? 고조선 이전에 황국, 신시 배달, 고조선 이렇게 나가는데 틀림없이 역사의 기록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해석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곰과 호랑이가 마늘을 먹고 쑥 먹고 이리 나가버리잖아요. 그게 나중에 뭐냐? 곰웅족과 호족. 옛날에 동서양 역사 공부하다 보면 전부 다 그때는 토템입니다. 동물을 그 부족의 민족의 트레이드 마크를 써요. 그죠?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진짜 곰과 호랑이가 마늘 쑥 먹었다는 식으로 가르쳐버리고 광복 후에는 우리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역사를 그렇게 국사 시간을 가르쳤고 여기 보시면 때 1000부인을 줘가지고 보내가지고 환웅이 나중에 3000명이 뜨고 3000명이라면 돼요. 이때 인구수를 말한다면 약 2만 명 내지 3만 명을 데리고 어디로? 태백산으로 와서 나라를 세웠다. 그게 뭐냐? 신시의 나라 배달이었고 이분이 환웅천왕이다. 이게 삼국유사 구절입니다. 정사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국유사가 지나고자 한 것은 뭐냐면
황국, 신시배달, 조선이 있었다는 건데 한국에서 요즘 저 이야기하면 뭐라 하지 않습니까? 환빠, 영토주의, 국수주의에 미친 놈들이 지금 주장한다고. 삼국유사 정사의 원문이 일이 됐는데도 그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왜? 일제의 조선사 편수에는 저기 없거든. 당군신화 다 만들어놨는데 삼국유사 들이댄다고 때 그 사람들이 수긍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지. 이게 다 없었고 뭐다? 남남군 식민지부터 우리나라는 역사 출발했다. 이게 지금 조선사 편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걸 지금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산문 아까 이야기했죠. 20세기 도대체 우리나라 교과서 바뀐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국사교과서부터 교과서가 바뀌어요. 어떤 거냐? 고조선에 대한 구절이 바뀝니다. 어떻게? 옛날 2006년까지 고조선은 어떻게 했냐면 당군 왕금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한다로 되어 있어요. 한다. 건국되었다 한다. 가로 치면 돼요. 아니면 말고. 요게 2006년까지의 교과서였어요. 근데 2007년부터 어떻게 되냐? 당군 왕금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는 돼요. 고조선 당군이 신화가 아니라 진짜 사실로 기술이 되어버리는데 문제는 뭐냐? 국사 그 교과서 한 줄이 글자 몇 자 바뀐 것을 국민들 99%가 모릅니다. 유치원의 교사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지금도 유치원에서 뭘 가르치냐면 곰과 호랑이, 마늘, 쑥을 가르쳐요. 국사 교과서는 바뀌었는데 2007년부터 당군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아예 때 주체적으로 딱 써버렸는데도 그 내용 바뀐 줄을 모르니까 지금도 당군 신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뭐냐? 고조선 이전의 문화를 발굴했어요. 어디서? 만주 쪽에서. 그 문화를 홍산문화라는데 그 문화 수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땅은 여기입니다. 만주 쪽이죠. 남한보다 더 큰 지역입니다. 내몽골 지역까지 지금 더 몇 배 더 클 수가 있어요. 왜? 지역이 자꾸 확대되기 때문에. 저기서 뭐냐면 신석기 최고 유물이 나옵니다. 최초의 유물이면서 인류 어느 역사에도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신석기 유적이 발굴돼요. 어떤 문화요? 옥기 문화가 나옵니다. 옥기. 약 9,000년에서 4,500년 고조선까지 시간대를 다 담고 있는데 5월 6,000년 전에 가공했던 문화가 나온 거예요. 5월 6,000년 가공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문화 슈메르. 슈메르 들어보셨죠? 슈메르가 가장 오래된 문명인데 슈메르도 옥이 없습니다. 점토판에 세계문자 시간대예요. 그 슈메르보다 1000년 이상 앞선 문화가 요 문화예요. 여기서 벌써 어떻습니까? 6,000년 전에 옥을 가공해가지고 귀걸이, 뭐 팔찌, 목걸이 다 했습니다. 지금도 옥 가공을 하면 옥값이 비싸서 뭐래요? 옥값 비싸죠. 옥이라는 것은 좋은 옥은. 그런데 그 시대 때 다 그렇다 이거에 보면 이게 그런데 인류 역사에 도저히 나와서는 안 되는 문화. 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로 만들어놨는데 신석기에 때요. 그 다음 단계가 옥기가 나와버려요. 옥기 문화가. 다른 나라에 서양에서는 안 나오는 문화가. 자, 여기에 나오는 거 봐요. 그때 보면 벌써 하늘의 재단, 천단이 나오고 무덤은 사각형, 하늘에 천재 올리는 단은 원형. 그래서 원형, 천원지방이라 해가지고 인류의 중심쓰기 문화, 뭐 유학이라든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문화에 대한 그는 시원의 문화가 여기서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뭘 했느냐? 이 시대는 하상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전의 시대인데 이걸 중국 정부에서 뭐냐? 저거는 국가문화라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그게 뭐냐? 고조선 이전에 벌써 고조선 이전에 1000년 이전에 뭐요? 벌써 만주 쪽에 국가가 형성됐다고 발표해버리니까 우리나라 사학에서 뒤통수 맞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왜? 고조선도 곰과 호랑이로 만들어놨는데 그 고조선보다 1000년 이전에 벌써 어때요? 만주 쪽에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증거 자료가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보면요. 2007년에 어쩔 수 없이 또 역사 교과서가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게 뭐냐면 이 문화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이 아까 사망호제 나오죠. 우리나라는 당군도 인정 안 하는데 당군 이전에 배달국대에 어떻습니까? 주요 인물들은 중국이 뭐냐?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포섭이라면 좀 이상한 표현인데 남의 조상을 자기들 조상으로 가져가 버려요. 동북공정 하면서 그냥 동북공정 하면 되는데 왜 너무 조상까지 뺏어가? 그 중에 누구냐면 중심인물이 황제현은 중국에 보면 자기들 시조를 하는데 이 양반도 어때요? 계보가 소전시라든지 계보기 때문에 전부 다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이고 그 옆에 분은 누구냐? 진주광씨 시조인 신동씨예요. 거기다 누구까지 추가해요? 그동안 중국 역사책에 자기들한테 패배를 약해줬던 인물이라 해가지고 무덤도 밀어버리고 별로 역사에 대해서 다 숨기려고 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붉은 악마 치우천왕, 도깨비로 문화에 나오는 거. 이분이 치우천왕인데 이분도 요번에 자기들 조상이라고 가져갔습니다. 이 조상 이렇게. 그러면서 중국 인민들한테 다 참배하라고 합니다.
너무 조상까지 다 뺏어가가지고 동북공정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읽어보시죠. 고조선의 역사 이전까지를 지금 발굴해가지고 자기들 역사를 돌리는 작업을 합니다. 자, 여기에 거기에 나온 원형 3단 6천년 전에 단 보십시오. 하늘의 단. 이게 뭐냐? 저 시대 때 벌써 저 시대 사람들이 미개인이 아니라 때요. 하늘에 기도하고 신과 소통하는 문화가 다 이랬다는 거. 이게 인류 정신문화사에 대단히 충격을 준 겁니다. 6천년 전에 때 벌써 하늘과 소통하고 신과 하나에 소통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문화가 어때요? 있고 이 문화에 그대로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똑같은 게 뭐냐면 청나라가 세운 북경의 천단입니다. 보십시오. 이때 같죠? 근데 이 한 칸, 두 칸, 세 칸 기단은 9개거든 보면요. 1, 4, 5, 7, 9 이런 논리는 어때요? 누가 자주 쓰는 문화입니까? 한국인들. 그죠? 삼수 좋아하고 그죠? 여러분 여기 혹시나 제사 모시는 분 있으면 어떤 옛날에 보면 제사상에 사과를 올릴 때 몇 개를 올린다? 한 개 아니면 3개, 5개로 가잖아요. 홀수를 올린다 해가지고 그 문학계에 참 동이종 문화권 연결된 거 이게 그런 수리론에서 어떻습니까? 홍산문화실이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고종 황제가 만든 원구단도 똑같은 제형입니다. 저거 일본이 어떻습니까? 요거 싹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지금 뭘 세워놨냐? 조선호텔을 세워놨습니다. 밀어버리고. 왜? 이 단이 나오는 것은 오직 천손만이 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자만이 어때요? 이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일제가 고종 황제 딱 만들자마자 어때요? 고종 황제 독살시켜버리고 독살시키고 난 뒤에 저거 밀어버리고 저기다 조선호텔을 지어버립니다. 이렇게. 자, 이 나가는 거고요. 그 삼수 문화가 나오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바로 소대 문화의 원형인 소도 문화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소도 아시죠? 보면요 신성한 장소 소도 문화. 소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보면요 소대 이런 문화가 나오고 이런 소대 문화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바뀐 봤는데 뭔지 몰랐죠? 옛날 절에 국내 보면 큰 절 앞에 뭐 단간 세우는 거 있죠? 그거 맞죠? 보면요 시적대기 이거 뭐 때문에 세워놨겠어요? 전부 다 비랑 맞습니다. 이거 위에 필리치만 보자면 뭐 때문에 해놨겠어요? 이게 뭐냐? 이게 소대예요. 소대. 이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일본 소대 세우기 저 아예 맞절이 행사에 산에서 2만 원 타고 내려옵니다. 목숨 걸고. 그게 축제예요. 오다가 처박히고 깔리고 하는데도 좋아가지고 해요. 유튜브 들어가 보이죠? 저게 자기들 축제 소대 세우는 행사예요. 그러면 이게 일본하고 한국만 있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저 뭐입니까 이거? 여기 세워놨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오벨리스크에 오벨리스크 이집트 지금 소대입니다. 소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워싱턴에 왜 저걸 세웠겠느냐? 뉴욕에서 세우면 좋은데 왜 뉴욕은 안 세우고 시카고는 안 세우고 왜 이걸 워싱턴에 세웠는지 아시는 분? 왜 오벨리스크를 세운 사람이 딴 동네에 세우고 여기 세웠을까? 뭐 때문이에요? 바로 소대가 지니는 의미 때문입니다. 소대는 뭐에 보면요 신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이 머무는 장소, 아주 소중한 장소,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돼요. 워싱턴이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바로 미국의 역사에 어떻습니까? 첫 출발점. 그런 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벨리스크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워싱턴에 지금 세운 겁니다. 또 어디에 세워놨습니까? 교황청 앞에 세워놨습니까? 교황청 앞에. 이게 다 소대 문화예요. 소대 문화. 이게 이 문화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게 전부 다 이 문화가 있는 자체가 돼요. 신성함. 원래 우리 문화에 한국 문화에 나오는 소대 문화입니다. 소대 우리 한국은 소대는 한국에다 뭐에 보면요 또 세 가지 꽂잖아요. 세 가지 꽂아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원형은 바이칼에 가보시면 바이칼호수 있는 데 가보시면 이렇게 원형 소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신성한 장소에 같이 나오는 문화가 뭐냐면 바로 이 문화예요. 한국에 살다 오신 분들 기억나죠? 동네 앞에 이게 뭐죠? 이 무슨 나무에 보면요 미국 오니까 다 가로수가 이거 다 있습니다. 이거요. 왜? 느티나무 크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에 이게 느티나무인데 왜 느티나무 옆에다 저 농악하냐 말이죠. 저게 뭐에 보면요 아까 소대하고 같이 등장하는 신성함이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신단수 문화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신단수라는 다른 나라는 뭐라 하지 않습니까? 세계수라 불러요. 세계수, 세계나무, 세계수라고 용어가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세계수, 세계나무라고 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도 나오죠. 어디까지 볼까요? 슈미레도 보면 어떻습니까? 나무하고 등장하죠. 보면요 저기 영성나무라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까지 등장합니다. 보면 슈미레 문화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유럽에 나는 문화 보시면 전부 다 떼요. 반드시 신단수가 등장합니다. 전 세계 다 나와요. 신단수 없는 게 없어요. 모든 종교문화의 촉이 다 나옵니다. 종교문화고 뭐 어디 나라 국가든지 반드시 신단수 문화가 나와요.
영국의 겔트족, 아드왕과 엑스칼리버, 아드왕 나오잖아요. 전설의 왕. 그쪽 문화도 뭡니까? 신단수 문화고 밑에는 삼태극 문화예요. 조상문화가 고인돌이고요. 자, 이 돼 있죠? 이 문화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뭐냐? 어디에 살아있겠어요, 여러분들? 요까지는 아주 이상한데, 저런 거 들으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미신 같은데 하죠? 최고의 미신 가르쳐드릴까요? 요겁니다. 신단수 문화. 뭔지 알겠어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신단수예요. 수천 년간 내려왔던 문화. 요거는 아는데 앞에 거는 몰랐죠. 이게 원래 동서양의 인류가 가졌던 하나의 공통된 문화입니다. 신성함을 상징하는 문화. 소떼와 신단수. 어디 가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도 반드시 가보면 어떻습니까? 초기 역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적인 문화입니다. 저 문화를 이해하면 어때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모르잖아요. 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거기에 이제 홍산 문화의 유골이 발굴되는데 보시면 돼요. 제사장의 무덤에 보시면 부장품이 전부 다 뭔 색깔입니까? 보시면 옥이에요. 옥. 그 시대 때 팔찌, 목걸이 다 귀걸이까지 다 옥으로 만들었고, 저런 게 6,000년 전에 깎았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그런데 이분은 어디까지 머리 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동그란 게 있죠? 저기 뭡니까? 요거예요. 뭡니까? 상투옥고입니다. 그 시대 때 벌써 머리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상투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꽂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상투 꽂았으면 밑에 옷 입었겠습니까? 안 입었겠습니까? 옷까지 다, 옷도 다 쳐고 목걸이까지 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상투까지 했다. 웃기는 스타일이 되겠죠? 그럼 저 시대 때 벌써 복장, 인식제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에 어떻게 배웠어요? 고조선도 날아가지고 그 이전은 어때? 더욱더 미개, 야만이 더 살았다고 역사에 가르쳤잖아요. 근데 홍산 문화가 이게 나오니까 중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발칵 뒤집히지. 왜? 이런 문화가 황하 문화에도 없어. 암소 문화에 흙 가지고 장난칠 때 했대요. 벌써 암소 문화, 1000년, 2000년 전에 뭐가 나옵니까? 이 문화가 나와버립니다. 동북아시아에 동유족이 살던 오랑캐 지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어쩔 수밖에 없어요. 만리장성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 문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처럼 만리장성을 고무줄처럼 팍팍 늘려버렸습니다. 팍팍 늘려가지고 북한까지 올려버리고. 그래서 여기 우리 문화는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기억 안 하신 분들은 아버지 엄마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내 태어났을 때 요거 안 그려줬다. 그 아버지 엄마 믿음 아니에요.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 죽어가지고 기르던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반드시 어때요? 요거 쳤죠? 이게 뭡니까? 금줄, 그죠? 바리케이터, 일명 바리케이터. 며칠 동안 요게 정답이 우리 민족의 사상 며칠요? 다 어머니들 알더라고요. 3, 7, 그죠? 3과 7. 그게 뭐냐면 아까 보셨죠? 이 삼수 칠수 문화. 그게 더 자세하게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삼신, 그리고 7은 7성, 북두 7성. 이게 원래 우리 문화의 핵심 코드 두 가지예요. 3과 7을 알면 우리 민족의 수천년 역사 문화를 다 알아버립니다.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이 태어날 때 다 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보자기 쌓여있을 때 위에 엄마가 생일상 딱 차릴 때 어떻게 차립니까? 밥 3그릇, 국 3그릇. 뭐 보신 분 없겠지. 왜 전부 다 보자기 쌓여있는데 뭐 맞겠습니까? 그죠? 이게 원래 우리의 문화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아주 신성한 자기 자식일 때 태어났을 때 이렇게 참말로 신성한 존재로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생일상까지 차려줬는데 요즘은 케이크 하기가 발라버립니다. 잘 먹고 들으시라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케이크는 자기 자식이 소중하다는 건 아니고, 그죠? 이런 문화라도 잘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겠. 전 세계인들이 아마 감동받을 문화가 생일상만 보더라도 야, 한국의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길래 상도 이렇게 차려가지고 자식들 위해서 했냐고. 미국 와서 많이 봤던 게 먹은 게 저는 많이 안 먹었는데 보면 다른 분들이 많이 드신 게 비빔밥. 비빔밥 알죠? 비빔밥은 보시면 비빔밥 옆에 뭐가 있죠? 오색을 딱 색깔을 입히잖아요. 전주 한옥마을에 가서 비빔밥이 뭔지 물어봐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빔밥은 무조건 뭐냐 섞어가 먹는 거잖아요. 그건 섞어밥이라 섞어밥. 원래 비빔밥은 뭐예요? 보면 이 문화를 알아야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아프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 비는 거 맞죠? 이걸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 비손이라 들어가죠. 비손. 아마 힌트 책이죠. 힌트 알겠죠? 그럼 비빔밥은 뭐겠어요? 그때 올리는 음식이에요. 신께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이 비빔밥이에요. 그래서 비빔이란 자체가 어때요? 섞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이런 문화, 신성함이 곁들여진 언어가 바로 비비다는
그 언어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그게 섞어밥인 줄 알고, 섞어밥이면 그냥 단무해야지 왜 밑에다가 오색 뭐 음식으로 고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아주 우리나라는 어때? 음식 하나 자체가 비빔밥 자체도 신성함이 깃들어 있는 그런 밥을 누가 먹어 전 세계에, 그죠? 그렇게 정성된 밥을. 근데 이런 철학을 모르니까 어때요? 전주 한옥마을 가서 비빔밥 만드는 사람한테도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 자기들도 모른대. 그냥 시키는 대로 한대.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6,000년 전에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군 할아버지 이전에 도장을 찍었대요. 밑에 이래 사인까지 달려 있습니다. 저는 큰 도장도 있고 문자까지 있어요. 안 믿기죠? 그때 왜 우리 역사는 공과 호랑이들만 살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공과 호랑이들이 부동산 하면서 건물 팔면서 찍었다? 그때 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홍산문에서 도장이 나오고 8,000년 전에 계획된 도시가 발견됐습니다. 8,000년 전에 배수로까지 다 만들어갈 때요, 도시 하나를 만들었어요. 8,000년 전에 이런 거 없습니다. 도시가 고도의 문화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벌써 8,000년 전에 음악을 연주한 거, 뼈에 공 들어가지고 음악 다 연주했고요. 5,500년 전에 저 오금금이라는 옥으로 만든 음악기고, 이는 6,000년 전에 석경입니다. 당군 할아버지 이전에 1,000년 이전에 뭐다? 공과 호랑이들이 궁중지례 음악을 연주했답니다, 여러분들. 궁중지례 음악, 공과 호랑이들이 이게 똥똥들이 도레미파 솔라시가 들 거 아니에요. 보면요, 궁상각치우가 이게 나왔어요, 홍산문화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 원래 예악의 문화, 예와 악이라는 문화가 나오면 돼. 이거는 왜 보면요, 국가 문화예요, 국가급. 예악이란 공자가 그렇게 강조한 예악 문화도 어떻습니까? 예와 악의 문화가 나오면 돼. 이거는 단순한 건데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뭡니까? 문화 자체가 그 정도 나오려면 엄청난 바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바탕이. 근데 이게 홍산문화에서 예악 문화가 나와버리니까 어때요? 이 시대 때 벌써 질서, 제도가 있었고 국민이 있었다는 것, 파업이 되는 음악까지 나왔다 이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보면 중국에서.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그 시대 때 옥을 만드는 동물을 다 파놨는데 위에 뭘 씌워놨어요? 관을 씌워놨죠. 저게 뭐냐면 여러분들, 오가가 있었다, 마가, 저가, 우가 있었다죠. 동물을 해가지고 각 수장의 책임자가 있었다는 것처럼 똑같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강식 교수는 뭘 하느냐, 고조선 이전에 벌써 신시 시대 때, 배달국 시대 때 지금 입법, 사법, 행정처럼 어때요? 풍백우사우사. 여러분들 개친절 노래 부를 때 어떻습니까? 비구름 바람 그늘이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어릴 때 부르면서 무슨 생각나던가요? 야, 당군 할아버지가 도수를 부리긴 부렸는갑다. 비도 데리고 오고 구름도 데리고 오고 막 바람도 불리면서 이게 다 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풍백우사우사를 그게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풍백우사우사는 뭡니까? 그게 비구름 바람이 아니라 뭐예요 보면요, 하나의 제도였어요. 조직 제도. 지금 말하는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오가 제도 이런 거 나오면서 자꾸 덧습니까? 재무라든지 이런 게 벌써 고조선 이전에 자리 잡았다고 이강식 교수의 논문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저 역사를 신화로 지금 배워봅니다. 없다고, 저 나라는. 고조선도 없다고 배웠죠. 그 시대 사람들이 토기를 보면 전부 다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분 어때요? 여자인데 자세 봐요. 가부좌 들고 하단전에 손을 놓고 있어요. 요가 해보신 분 아시죠? 잊지 않아도 뭔지 아십니까? 내면 영성, 신성을 기르는 법이에요. 기도하는 법. 벌써 6,000년 전에 이 제도, 이 자세가 나왔다는 자체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5,500년 전에 남자예요. 이 양반도 뭘 노래 부르는지 뭘 하고 있어 보면 저쪽도 그러고 입 벌리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나중에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3개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뭐냐? 그냥 먹고 사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뭡니까? 뭘 했더라? 전부 다 수행을 했다고 나와요. 주문을 읽으면서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 신과 하나 되는 신성을 찾았다고 기록이 나와버립니다. 이게 어느 면에서 보면 공과 호랑이의 실체예요. 사람이 되는 법이 뭐냐? 바로 어떻습니까? 자기 신성을 발견하는 것. 역사는 거꾸로 가면 미개가 아니라 어때요? 단지 컴퓨터만 없을 뿐이지 어때요? 영성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문화가 홍산문화입니다. 자, 이 문화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보시면 그때 이제 경전이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 배다국대 경전이 3일 신고가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가서 보십시오. 이 보시면 기가 차요. 천부경도 기가 차고 3일 신고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특히 인물장, 여기에 마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과 이 만물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왜 내면을 갈구해야 되고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왜 발금으로 가야 되는지, 그게 여기 다 나와요. 그게 나중에 뭐냐면 홍익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여기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홍익인간 어때요? 우리가 알건 뭡니까? 도네이션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 오니까 다 도네이션이 돼. 기부해야 된다고. 홍익인간은 돈 많은 사람이 베푸는 게 홍익인간이 아니에요. 여기에 조건이 뭐냐? 내부터 신성이 일리하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어땠습니까? 남을 위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홍익인간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옛날 배달국대 3일 신고의 5장 인물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지장도 한번 읽어보시면 야, 이런 명문이 있느냐를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수행법에 삼국유사에 보면 나오죠. 곰과 호랑이들이 마늘 먹고 쑥 먹어가지고 결국은 곰이 뭡니까? 나중에 사람의 몸을 얻었다, 사람의 형체를 얻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저게 진짜 때요. 곰이 둔갑해가지고 사람 됐다는 게 아니라 뭐죠? 사람은 사람인데 전부 다 때요. 자기 심성이 개판이고 엉망이니까, 그게 동물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수행법을 통해서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 법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형인신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 그러잖아요. 저놈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말은 똑같아요. 사람이 사람다고 사람이지 사람이 다 사람이냐고. 그 말하는 것처럼 그거에 보면 진짜 사람이 되려면 뭐에 보면요, 자기 내면을 밝히고, 그죠? 신성을 얻어야만 대자인과 하나 되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만 진정한 사람. 그 사람 되는 법이 뭐냐면 바로 이거, 이 성명정을 밝히는 게 여기 뭡니까? 인물장에 나와요. 요거하는 분들 이게 원리입니다. 명상하는 분들 여기 다 답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요, 요 원리 속에 다 있습니다. 6,000년 전에 벌써 기도법, 수행법, 명상법이 다 나와 있어요. 저 있는 줄 몰랐죠? 왜? 6,000년 전에 우리는 미개했기 때문에, 당분도 없다고, 고조선도 없고 다 이식이나 배웠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저는 경전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값어치도 몰랐던 겁니다. 일본은 어때요? 봐요. 원래 한국 배달 고조선 3개의 나라가 있다는 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관이는 할아버지는 하느님, 관웅은 서자, 첩의 자식이고, 당군은 고모의 새끼라고. 이게 우리가 배운 70년 동안 국사교육의 결론이에요. 뿌리사. 한국의 뿌리사는 관이는 신하, 관웅은 첩의 자식, 당군은 고모의 자식. 이게 국사책이었잖아요. 원래는 황국 배달 신지 3개의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 원래의 정사인데, 그럼 이 말이 맞냐? 오늘도 오셔가지고 이거 들으면